사실은 좀 예상치 못했던 감정 때문에 당황스러워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죠. 뭐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차를 시승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아반떼 2022년형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같이 보내고 뭐 이틀, 3일 지금 뭐 헤어지기 직전인데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2022년형 아반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익스테리어부터 살펴볼까요? 익스테리어가 사실은 아반떼의 여러가지 디자인 큐를 파격적으로 깼기 때문에 뭐 좀 말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현대가 디자인을 언제부턴가 되게 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삼각형 때문이죠. 삼각형은 사실 불안정한 도형이기 때문에요. 뭐 사각형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사다리꼴도 이렇게 밑에가 넓으니까 안정적이죠. 렉서스 그릴이 그래서 사다리꼴 아닙니까? 뭐 그것도 처음엔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거나 아니면 반듯하거나 뭐 이래야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건데 자동차에 이 삼각형을 쓰는 건 거의 금기시됐다시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금기에 현대가 도전을 했고 뭐 되게 좀 초반엔 반응이 안 좋았는데 그걸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반떼 CN7이죠. 지금 7세대 아반떼인데 2020년에 나왔죠. 아반떼가 나오면서 그리고 뭐 아이오닉 5까지 계속 이렇게 삼각형 큐가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좀 눈에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좀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삼각형을 얼마나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는지 아반떼 익스테리어에서 보면 다 드러나는데요. 헤드램프 안에도 몇 개의 삼각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위에 뭐 LED 주간 주행 등에도 삼각형이 뭐 한 몇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다 삼각형이 있고 휠에도 삼각형, 그리고 옆모습에도 아주 대표적인 삼각형이 있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뾰족한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뾰족한 라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시작되는 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다 삼각형이에요. 이상해 보이지 않고 오라 이거 좀 뚝심이 있어 보인다, 혹은 할 말이 있어 보인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이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주장이 완결돼 있으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대의 디자인 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너 삼각형 좋아해? 자동차에 삼각형 들어가는 거 좋아? 그 삼각형 큐를 이렇게까지 뚝심 있게 이어붙이고 이 정도의 완성도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 뭐 그렇다면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삼각형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아반떼가 삼각형의 공격적인 그 디자인 언어를 차용을 하면서 그걸 디자인 큐로 활용을 하면서 아반떼라는 자동차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일단 프론트 오버행은 20mm가 짧고 뒤에는 30mm가 길어졌습니다.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어지고 삼각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싹 되고 뾰족해지면서 되게 스포티한 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고는 20mm가 낮아졌고요. 뭐 전장, 전폭 이런 거는 다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차가 커지고 낮아지고 차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넓어지고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착좌 포인트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앉았을 때의 포인트는 전 세대보다 25mm가 낮아졌습니다. 레그룸은 58mm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되게 공격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공간은 넓어졌고 심지어 시팅 포인트도 낮아졌다. 그렇다면 차에서 밖에서 봤을 때나 내가 앉았을 때나 이게 분명히 스포티한 차가 됐단 말이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낮고 넓으면 역동적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달성을 하면서 공간을 다 넓힌 거죠. 여기에서 현대의 차 만들기가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공간은 뭐 옛날부터 장점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공간 잘 뽑기는 뭐 그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였고 그게 한국 시장이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반떼가 옛날에는 가족 세단이었습니다. 그죠? 약간 좀 소규모 가족들이 타기에 되게 좋은 그런 차였는데 소나타도 마찬가지고요. 소나타는 조금 이제 조금 3, 4인 그 이상 가족까지 탔었죠. 90년대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어쨌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성격이 바뀌면서 차가 젊어지고 차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취향도 조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익스테리어에서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디자인 큐와 철학과 뚝심과 완성도가 보인다.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하다. 아반떼는 스포티해졌다. 이런 느낌이 물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쿠페형 라인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지붕 라인이 떨어지는 포인트를 보시면 마지막 지점을 보세요. 마지막 지점이 보통 세단이나 쿠페형 세단이라고 하면 뭐 트렁크의 가운데 부분 정도 이렇게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반떼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서 리어 오버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어졌기 때문에 그 뒷라인이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싹 이렇게 하고 뒤에가 조금 이렇게 길어지면 차가 싹 흐르는 느낌이 들면서 스포티하면서 흐르는 느낌이 들고 달리는 느낌이
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다 세상. 2020년에 새로 나왔을 때 이야, 이게 아반떼가 이렇게 생겨도 돼? 생각했었고, 사실 요 전 아반떼 있잖아요. 6세대 페이스리프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삼각대라는 별명이 있었던, 그건 헤드램프가 삼각형이었잖아요. 그 전에도 이미 뭐 7세대 아반떼의 이런 디자인 큐들은 다 확정이 된 상태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6세대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을 때 이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 7세대 아반떼에서 부활을 했죠. 그리고 아반떼 N까지 나오면서 이 디자인 큐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익스테리어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컬러가 인텐스 블루라는 컬러인데요, 보통 제가 이 통계들을 보니까 20, 30대는 카키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그 현대에 카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면 화이트나 그레이 쪽을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텐스 블루는 사실은 인기 있는 컬러는 아니지만 이 아반떼의 어떤 캐릭터하고는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로 들어와 볼까요? 제가 아까 수치를 쫙 말씀드렸는데 그 수치에 더해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콘솔의 위치가 9cm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착좌 포인트가 25mm가 낮아졌는데 이 콘솔 포인트가 9cm가 높아졌다. 이거 지금 제가 7세대 아반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에 나왔을 때 그 전 세대랑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2022년형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9cm가 높아졌다. 그러면 운전자는 이렇게 잠겨있는 느낌이 들죠? 굉장히 안락한 느낌이 들어요. 딱 하고 여기가 받쳐주니까 조금 이렇게 포근하게 안겨있는 느낌이 들죠. 게다가 여기에 바가 있잖아요. 이 바가, 이거는 뭐 SUV나 스포츠카에 보면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잡고 의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바인데, 아반떼가 그렇게 달리는 차는 아닙니다, 여러분. 123마력에 15.7km 정도인데 1.6 자연흡기 모델을 지금 시승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조수석에서 이렇게 잡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긴 없구나. 여기 손잡이가 조수석에. 어쨌든 이렇게 잡고 버텨야 되는 그런 차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이런 느낌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익스테리어의 디자인 언어하고 인테리어의 디자인 언어하고 이렇게 호응을 이루면서, 그래서 이 바가 다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모니터도 보면 10.25인치 두 개가 딱 붙어 있는데 이렇게 꺾여가지고 운전석 쪽을 보고 있죠. 앞에는 둥글게 완전히 래퍼라운드 이렇게 싹 캐빈의 앞부분을 이렇게 싹 두르고 있죠.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운전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반떼는 운전자 중심의 차가 된 거고요. 운전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차, 운전할 때 액티브하게 탈 수 있는 차, 그런 디자인 언어를 적극적으로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25mm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낮아진 게 그 착좌 포인트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다 낮아졌어요. 이 송풍구도 지금 이 밑에 있죠? 송풍구도 밑에 달려 있고, 그 밑에 이런 버튼들도 다 이 아래쪽, 이 시야, 이 모니터 아래쪽으로 싹, 그러니까 위에는 래퍼라운드 라인이 있고 그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송풍구, 그 밑에 버튼, 이렇게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니터도 원래는 매립형이어서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서 약간 요 정도 높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플랫한 모니터가 아래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되게 좀 조화롭달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손잡이, 이 도어 캐치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감이 오실 텐데요. 이 도어 캐치가 보통 이 정도에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거나 뭐 여기에 있는 게 익숙한데, 여기는 이제 시트 세팅하는 버튼이나 스피커, 이 트위터가 있고, 그 밑에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아반떼는 되게 낮은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스포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여전히 좀 성공적으로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그런 차라는 뜻이에요. 이런 포인트가 되게 재밌고요. 그래서 인테리어의 완성도 높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포인트들이 여기에 조금씩 더해지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안락해집니다. 이 지금 스티어링 휠을 감싸고 있는 가죽이라거나, 지금 이 시트에 적용되어 있는 가죽,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모델인데요. 28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던 1800, 스마트 2100,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은 2500부터 시작할 거예요. 1800, 2100, 2500 이렇게 시작해서 인스퍼레이션에 옵션을 몇 개 더 붙이면 뭐 2800, 900 뭐 이 정도 되겠죠. 세금이랑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 3000 언더로 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3000 조금 넘는 그 정도의 느낌일 것 같습니다. 세금까지 다 해서 이제 그런 느낌인데, 베이지 색깔의 가죽은 인스퍼레이션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럼 가죽은 있는데 이렇게 컬러가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이 그레이랑 여기랑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투톤 인테리어도 인스퍼레이션에서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제가 어제 이 차에서
조금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 뭐 촬영을 하던 중에 줌 미팅을 또 했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세워놓고 휴대폰 카메라를 세워놓고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낮다거나 좁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을 때 느껴지는 어떤 편안함, 그러니까 이 가죽 시트나 이 가죽 시트 컬러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거주성이 나쁘지 않았다, 뭐 그런 느낌이 되게 세게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할 때는 어떨 것인가? 1.6L 자연흡기 엔진이 모자라진 않는가? 123마력의 15.7kgm가 약하진 않는가? 답답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건데요. 저도 좀 그랬습니다. 우리가 터보에 되게 익숙해져 있고 수입차 시승을 많이 하다 보면 밟았을 때 어느 정도는 치고 나가주는 그런 감각이 되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반떼를 타면서 사실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좀 답답했어요. 123마력이 충분하진 않고요. 아반떼 터보, 그러니까 N라인이 터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반떼 N라인, 그러니까 터보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의 경우는 200마력이 좀 넘죠. 힘도 조금 더 나고요. 그래서 뭐 딱히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이 1.6L 자연흡기 엔진의 이 느낌은 약간 좀 더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풀악셀을 했을 때 소리에 비해서 차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하루 이틀 운전을 해가면서 이 차랑 나랑 합을 맞춰보면은요, 사실 운전은 저는 뭐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이 아이의 말투가 있고 저의 말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차의 의도가 있고 뭐 저의 의도가 있고 이 서로의 깜냥이 있을 텐데 그거를 천천히 맞춰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동차를 좀 더 재미있게 탈 수 있죠.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그런데 한 이틀, 하루 이틀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나니까 얘는 RPM을 한 3,000, 4,000 정도 쓰면서 천천히 달래듯이 가속을 할 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RPM을 3,000, 4,000 사이 쓴다는 건 꽤나 앞질러 갈 수 있는 정도의 가속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쾌적하게 탈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받았어요. 노멀 모드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막 그렇게 힘이 막 엄청나게 세지진 않아요. 물론 RPM이 싹 긴장을 하긴 하는데요. 그게 바로 힘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포츠 모드에서 이 자연흡기 엔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가속감을 기대를 한다, 뭐 그렇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실망하실 테지만 이게 시내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지금 뭐 1000에서 2000 사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반포대교 건너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일상적으로 시내에서는 그럴 거예요. 근데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충분히 가속하고 싶어, 그럴 때도 이 풀악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한 4분의 3 정도를 밟아서 엔진을 일단 흥분시킨 다음에 4000 언더에서 살짝 대화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시면 되게 시원한 가속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고속 안정성 상당히 높다. 이것도 역시 이 가벼운 차체에서 그리고 아반떼라는 차급에서 느끼기 조금,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시니컬한 포인트, 냉소적인 포인트들을 조금씩 박살내주는, 조금씩 깨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놀라웠습니다. 그게 놀라웠고 3000에서 4000 정도의 RPM, 그리고 시속 뭐 한 100, 150, 120 이상 그렇게 가도 이 차는 허둥대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급하게 꺾는다, 굉장히 고속에서 막 트랙 타듯이, 뭐 트랙에서는 오히려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 확 꺾는다, 막 그러면 이게 막 다른 딱딱한 독일차랑 비교를 해보면 느낌이 좀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이 차를 운용을 할 때, 탈 때 어느 정도의 스포티함, 어느 정도의 시원함, 안정감, 이것은 굉장히 훌륭하게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숙성인데요. 이 정숙성은 우리가 한국 시장이 공간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요소이기도 하죠. 2022년형 모델로 들어오면서 달라진 거 하나가 이 앞에가 이중접합 유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랑 유리 사이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서 흡음, 차음 굉장히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는 이것도 역시 좀 차급을 뛰어넘는 정숙성이에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이들링 상태의 진동과 소음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가 약간 이런 거는 귀신이 된 것 같아요. 가솔린 엔진이 분명히 돌고 있고요. 저는 시동을 켜놓고 계속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밖에서 들어봐도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사사사사사 약간 이런 느낌?
뭐 그 정도고, 그러다가 안에 타도 거의 뭐 엉덩이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진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진 1.6L 자연흡기 엔진이 기본적으로 아이들링을 할 때 잘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잘 맞물려서 부드럽게 제자리에서 부품들이 다 돌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좀 종합을 해보면 아반떼 이거 되게 잘 만든 차다, 그런 생각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나타를 제가 아직 좀 차보지는 못했는데요, 수입차들은 거의 다 타봤고요, 한 뭐 10여 년 동안. 근데 현대는 요즘에 막 가열차게 시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 박 며칠 동안 타보는 경험도 사실은 저한테는 조금 새로운 개념이기도 하고, 새롭게 경험하는 처음 만나는 친구?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7세대 아반떼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아마 이런 정숙성 같은 건 흡음 차음제가 이번에 적용이 되면서 2022년형의 새로운 피처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완성도 있죠? 디자인 언어의 완결성, 호감도, 뭐 이런 것들은 7세대부터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반떼를 그렇게 많이들 타셨나 봐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반떼가 원래는 좀 3인, 4인 가족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소나타가 중산층의 상징, 그랜저는 고급. 하지만 지금은 소나타가 더 어려졌고, 그리고 그랜저가 약간 중산층,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자동차로 클래스를 구분하는 것은 오래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동차로 그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구분하는 거 조금 촌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상징,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7세대까지 거듭해온 모델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이 아반떼의 디자인 언어나 이 아반떼를 소구하는 이 소비층의 프로파일에서도 다 깨졌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되게 어려졌고요. 20대 첫 차 아반떼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우리가 막 경차부터 크기를 점점 키워가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요즘은 조금 덜 하시는 것 같고, 아반떼가 첫 차면 난 너무 해피할 것 같고요. 이거 좀 멋있기도 하고, 게다가 또 파츠들을 꾸미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 매력들이 있고, 또 하나 이게 은퇴 이후의 자동차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리 자동차를 진짜 어떤 브랜드의 기함까지 경험을 하신 분이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편하고 안전하고 다루기 쉬운 차가, 그리고 조용하고 정숙하고 공간감을 확보하고 있는 차가 정말 좋거든요. 여럿이 탈 일도 별로 없고, 뭐 나 배우자나 뭐 가끔 손자, 손녀 뭐 태울 수 있겠죠. 뭐 친구 한두 명 정도 그렇게 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반떼의 소구층, 아반떼의 어떤 소비자 프로파일은 그렇게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실버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선택하는 젊은 느낌, 편안한 느낌으로 많이 선택하는 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20대가 첫 차로 선택하는 그런 차이기도 하단 말이죠. 놀라운 건 이 두 가지 소비층이 원하는, 자동차에 원하는 어떤 특성, 이 피처들을 아반떼가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조금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지금도요, 제가 우웅하잖아요. 3,500 타치하기 전에 변속이 돼요.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뭐 거의 이 정도, 지금 시속 60km 정도거든요. 이 정도를 벗어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0 정도에서 변속이 되게 우웅 3,000에서 4,000 사이, 요 사이에서 계속 좀 꾸준하게 가속을 하시면 안정적인 상태에서 높은 속도로 크루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반떼의 마지막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옵션은 사실은 이거는 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여기서 느낄 수 있고, 차 막힐 때 그냥 다 켜놓고 있으면 스티어링 휠에 그냥 손만 가볍게 얹어놓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통풍 시트, 앞자리 통풍 시트, 뭐 조수석, 전동 시트 이런 것도 2022년형에 다 적용이 된 건데요. 제가 또 놀랐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 뭐냐면 조금 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수입차 시승에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수입차는 통풍 시트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통풍 시트에 대한 어떤 편의 이런 거 전 잘 몰라요, 사실은. 차를 장기간 그렇게 많이 타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
회사도 가깝고 뭐 이렇게 그냥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정도기 때문에 이 통풍 시트 뭐 나는 그렇게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요즘에 낮에 온도가 꽤 올라가잖아요, 그죠? 25도 이상 막 올라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원한 거예요. 여기 뭔가 쾌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이 통풍 시트가 켜지더라고요. 통풍 시트가 켜지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지금 등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허벅지와 시트 사이에서 약간 열기를 느끼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 통풍 시트가 들어오고 나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옵션들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내가 차를 산다고 해도 아반떼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차를 바꾸신다고 해도 뭐 큰 차가 좋다고 하시면 큰 차로 가는 거지만, 크기에 대한 그게 크지 않으시다면 아반떼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이게 해치백이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벨로스터인가? 뭐 어쨌든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아반떼 7세대 2022년형 모델 시승기를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모던, 스마트,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아래 트림은 뭐 한 200,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중간 트림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은 한 7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통 시장에서 선호하는 옵션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면서 우리 선택의 폭을 선택의 고민을 조금 줄여준 그런 옵션인 거죠. 그런 패키징을 새로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옵션을 고를 때 우리가 이거는 안 갖고 싶은데 이거 빼고 이거 넣고 뭐 이런 고민을 좀 덜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으로 2022년형은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라는 세계관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1세대부터 조금 이렇게 쫙 정리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형 아반떼 시승기를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곧 더 재미있는 컨텐츠,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